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요즘 뉴스만큼이나 뿌연 하늘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것만 20명입니다. 국무총리 말 맞다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 20명은 자기 이름으로 산 사람들이고요. 이제 배우자와 부모, 자식까지 포함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지자체와 공기업 직원들 조사도 진행 중이고 바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1차 조사 결과에서 걸릴 만큼 노골적으로 투기를 한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 땅을 샀는지 송강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은 20명, 모두 LH 현직 직원이었습니다. 광명 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에서 2명, 남양주 왕숙과 과천, 하남 교산에서도 각각 1명씩 확인됐습니다. 혼자 8개 필지를 사들이는 등 6명이 2필지 이상의 땅을 보유했고 LH 직원 4명을 포함해 22명이 한 땅을 공동 매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지 거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공고되기 6개월 전이 3명, 1년 전이 8명 등 2년 이내에 집중됐습니다. 신도시 지구가 아니어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인접 지역에 땅이 아닌 집을 보유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모두 144명이 아파트와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땅 투기 의심 사례 20명은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 보유자 144명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 판단을 맡겼습니다.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임직원 14,000여 명 본인들의 실명 거래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 차명 보유나 가족 명의 거래까지 조사하면 투기 의심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실제 가족 거래 사례 2건이 자진 신고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들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우자와 가족들의 투기 여부는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직접 맡기기로 했습니다. 함께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의 전수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65살 이상 37만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만 65살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접종을 보류한 건데 해외 자료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접종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 70대 이상에서 최대 73%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 스코틀랜드의 경우 입원과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최대 94%까지 나타나 화이자 백신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첫 접종에서 제외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65살 이상 37만 6천 명이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달 말 국제 백신 구매 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들여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 명분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먼저 접종이 시작되면 2차 접종용으로 남겨둔 비축분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5월 말부터 6월까지 350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사실상 오는 9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연령층의 면역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도 기존 8주보다 2주 늦춘 10주에서 12주로 조정됐습니다. 또 백신을 1차 접종한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완치된 뒤 2차 접종을 하도록 했지만 1차 접종 뒤 급성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난 사람은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도 늘면서 정부는 접종 이후 안정을 취하도록 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근거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며 박 후보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고
박 후보는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입니다.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사회 환경, 종교단체별로 관리 대상 인물과 친분 인사가 누구인지 적시해놨습니다. 골수 좌파 인물들로서 반정부 활동을 통한 좌파 세력 확산이 목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문건들 상단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이라는 표시가 날짜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 반대를 위한 반대단체로 여론을 조성한다, 보수 언론을 통해 이념적 편향성을 집중 부각한다 같은 홍보 전략도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정부 여당의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자 선거 공작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에게 100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법 사찰의 핵심에 박 후보가 있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후보직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건에 또렷이 적혀있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누구란 말입니까?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박형준 후보에게 국민은 분노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5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다시 한번 출석시켜 사찰 문건 자료 제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요즘 뉴스만큼이나 하늘이 뿌옇고 또 멀리 산의 능선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한데요. 다음 주 초까지는 답답함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미세먼지가 날아가고 옅어질 텐데 지금 한반도 위 공기가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입니다. 5km 남짓 떨어진 여의도의 빌딩들이 형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 촬영한 화면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서울의 1시간 평균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41 마이크로그램.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 대부분이 한때 10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함께 올해 두 번째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도심에서는 하루 종일 도로 물청소가 진행됐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도 미세먼지 억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60기 중 3분의 1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까지 올해 미세먼지 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1년 전보다 10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6일 감소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는 한반도의 대기 정체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국내 발생한 미세먼지가 퍼지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계속 누적된 겁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자리 잡아 4일 정도 대기가 정체되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나쁨 수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겨울 폭풍으로 난리를 치른 미국에 이번엔 폭우가 덮쳤습니다. 하와이인데요. 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철 하루 200mm가 와도 기록적인데 하와이 일부 지역에선 하루 강수량이 무려 600mm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런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주택가 도로는 급류가 몰아치는 거대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It's nuts. This is nuts. It's crazy.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안은 뻘밭이 됐고 차량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We just was watching everything kind of go by and then maybe within 15 to 20 minutes the water just rose to the top. 미국 하와이에 2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강수량이 300에서 600mm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우이 섬에서는 지난 8일 7시간 동안 무려 335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어진 지 40년이 된 카오파칼루아 댐이 범람하고 균열까지 생겨 붕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We are very afraid that the dam may breach and cause flooding in that area. Please do get out of there as much as possible. 오아후 섬의 호놀룰루에서는 27살 남성이 트럭 지붕 위에 서 있다가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